기분이 우울하거나 피곤할 때 단 음식을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달달한 음식을 마시고 하는데요. 네, 저는 뭐 설탕 같은 거 솔솔 뿌려진 추로스나 아니면 티라미수 케이크 이거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단 음식은요, 분노를 유발하는 호르몬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단 음식이 아주 조금만 혀에 닿기만 해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도 달달한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고작 커피 한 잔에 작은 또 과자 하나에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다니, 행복은 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손을 잡아요가 오늘부터 여러분 오후에 달달한 디저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기분 좋은 시간 만들어봐요. 7월 20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그래요. 참 단 음식, 네. 상당히 스트레스를 풀리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당 떨어진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와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진짜 단 음식을 섭취하면은 진짜 막 힘이 나죠. 오. 짜증 났던 것도 풀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프닝은 정말 순철 씨에게 딱 맞는 그렇습니다. 그런 오프닝이었어요. 맞춤형 오프닝. 마키아토. 네. 저는 내가 평소에 단 음식 뭘 먹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감독님이 저보고 막걸리에 사이다 타먹는다고 해라. 막걸리에 사이다 타먹는다고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뭐 막걸리에 설탕 타셔도 단 걸 먹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안 먹는다고요. 아니 그니까 알았어. 딸기를 그 설탕에 재워가지고 먹으면 되겠네요. 아, 저 딸기 라떼는 좋아요. 그 한창 스트로베리 라떼가 한창 딸기철에 나왔을 때, 이 카페는 이런 맛이구나, 저 카페는 이런 맛이구나, 이런 거 탐험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딸기 맛 요거트도 맛있어요. 덴마크 드링크라 그래가지고. 뭔가 덴마크가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있어요. 종이팩에 이제 담겨. 이런 게 북유럽 효과인가? 북유럽 효과. 네. 좋네요. 북유럽 효과라면 이게 날씨가 좀 시원해야 될 텐데요. 네, 그러게요. 오늘 너무 더워요. 북유럽 효과가 상당히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굉장히 습기가 머금은 날씨, 맞아요.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유럽 효과를 좀 내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원하게 내 손을 잡아 진행을 해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TV 박정인 기자와 함께 장기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주간 스포츠 영상 해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변동이 좀 있어요. 이따 1시 30분에 백제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KTV 특집 대담이 방송되는 관계로요. 아쉽게도 오늘 내 손을 잡아요는 30분 일찍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뭐 어쨌든 내일은 또 1시간 진행할 수 있을 거니까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키 씨 목소리를 좋아하셨던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취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월요일 내 손잡아의 첫 코너 장애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밖에 나가 계신 모양이네요. 전화가 좀 고르지 않아서. 네. 아, 고르지 않는 건 아니고 요새는 휴대폰이 좋으니까 휴대폰인지 일반 전화인지는 다 알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자, 본격적으로 소식 전해 주시죠. 첫 소식 네. 뭡니까? 네. 네, 먼저 첫 소식은
예, 얼마 전 교통이동약자의 시외 이동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판결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활용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인권위는 1심 재판부가 이 재정 지원 등을 적극적 조치로 명하는 것은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구제 조치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과 그리고 차별 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도 인권위 소식인데요. 네. 정신보건시설의 입원 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한국은 정신보건시설 입원 시에 이 가족이 동의할 경우에요. 의사 한 사람이 진단만 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만 있다고 의심받기만 하면 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강제 입원되는 제도가 헌법과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외국의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가 혼자서 정신질환 의심 환자, 즉 예비적 환자를 강제로 구금하도록 이렇게 권한을 네. 독단적으로 주진 않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인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제3자들이 입원을 결정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인권위는 현재 이 헌법 제12조가 정한 국민의 신체를 구속할 때 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법관 등 독립적 기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이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네. 그 최근에 말이죠. 정신보건시설의 회전문 입원이라는 뉴스 제목을 자주 보게 됐는데 이 회전문 입원이라는 게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장애계뿐만 아니라 이 노숙인들에게도 악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 부당하게 강제 입원된 사람이 인신 구제 청구 등의 이 제도를 통해서 어렵게 이제 퇴원 명령을 받고 퇴원을 한다 해도요. 이 병원 문 앞에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이송업체 구급차로 곧바로 다른 병원에 옮겨지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이제 회전문 입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공연하게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이 보건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작년에 좀 큰 파장이 됐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부분에 의한 법률 심판을 현재 이제 청구를 했고요. 이에 대한 이제 후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 심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위가 보호 의무자에 대한 강제 입원 제도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이런 거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이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재판 관련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 심리로 열린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관련 재판에서요. 재판부는 정신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비슷한 사건이 지금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이제 지금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이 현장 취재를 직접 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부가 이런 질문을 이 에버랜드 즉 피고 측에 이제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주의가 산만한 아이에 대해서 탑승을 제한할 수 있냐고 예를 들면서 이제 에버랜드 측에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에버랜드는 뭐 현장 담당자가 상황을 접했을 때 뭐 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서요. 뭐 그 순간에 뛰어노는 모습을 봤을 때 주의 산만한 아이가 본인이나 또 다른 이용자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때는 제한을 두지 않을까라는 어떤 뭐 변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사실 재판부는 주의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에버랜드 측에 얘기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일단 장애 계정 원고 측이 제출한 이 미국의 놀이공원,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쪽
이 매뉴얼을 제공을 했는데요. 네. 일정한 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뭐 기준이 있어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이런 부분에 이제 빗대어서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가장 이날 중요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재판부는 이제 뭐 에버랜드와 장애계 측에 어떤 이제 뭐 이기고 지고의 어떤 승패 개념이 아니라 네. 개선점을 찾아서 소송 당사자가 찾아갈 수 있는 이 직접 이제 개선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양측에 이제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장애인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고 놀이공원 이용에 대한 본인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는 네. 그 적정한 타협점 매뉴얼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원고 측이 이제 장애계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또 정한 내용인데요. 네. 과잉 금지 원칙에 대한 이 37조 2항에 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부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과잉해서 제한을 이제 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도 이제 장애 종류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피고 에버랜드에 이제 주의를 줬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재판이 다음 달에 또 열릴 예정이니까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또 취재를 해오셨고 그 취재 과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브리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장애인 주차구역 전용 주차구역이죠. 장애인 네.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지자체와 민간 기관과 함께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약 한 달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온 시설을 포함해서요. 전국 약 5,000개소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단속을 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이 주차 면수 확보 여부나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어떤 설치 장소의 어떤 적정성 등의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불법 주차 차량도 중요하지만 이 네.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을 잘 네.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법에서 정한 대로 규격은 맞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번 단속을 좀 종합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015 LA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가 열리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단이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 177개국 7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요. 대한민국 선수단은 육상과 배구, 탁구, 축구 등 총 11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내일입니다. 21일 화요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네.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장애인들의 올림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소식도 스포츠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5 보치아 서울 국제 오픈 대회가 지난 18일 토요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목요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 보치아 국제 대회입니다. 그래서 보치아 서울 국제 오픈 대회는 이 전 세계 14개국, 14개국 17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이 7연패를 달성한 기록을 앞세워서 선전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TV에서 중계를 하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생중계로 인터넷으로도 유튜브로 네, 하고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TV 박정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장애계 뉴스 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 뭐죠?
네, 저번 주는 스포츠 올스타전의 향연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K리그 올스타전이 열렸고요. 팀 최강희와 팀 슈틸리케로 나뉘어서 맞붙었는데 역시 올스타전답게 준비된 골 세레모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 염기훈 선수의 골 이후에 펼쳐진 세레모니를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에는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볼거리가 많았는데요. 그중에 김웅룡 전 감독이 오늘 또 월요일인데 스키가 그래서 그런지 다들 발음이 꼬이네요. 김웅룡 네. 전 감독이 1이닝만 감독을 맡았어요. 오. 이때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음. 그 장면도 함께 볼게요. 그래요. 왼발의 달인 염기훈 선수의 영상부터 볼까요? 굉장히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염기훈 슛! 골 들어갔어요! 골입니다! 염기훈 직접 들어갔습니다. 직접 택배를 그 자리에 놓고 오면서 자, 골포스트 쪽으로 가는데 자, 뭐 보여주나요? 예, 뽑나요? 아, 뽑았어요. 예, 뽑고 뛰어갑니다. 염기훈 선수. 자, 염기훈의 첫 골이 나옵니다. 예, 팀 슈틸리케가 1대0으로 앞서가는 염기훈의 첫 골. 예, 모여서 뭐 못들 하려고 그래요. 예. 슈틸리케 감독한테. 예, 이거 뭔가요? 네. 예. 요거 골프를 골프 어드레스 자세가 어드레스 들어갔고요. 들어가네요. 예, 어드레스 자세가. 예. 굿샷. 예. 감독님 굿샷이네요. 네. 예, 감독님 나이스 샷. 네, 지금 한 270야드 정도에 떨어졌습니다. 장타 치시는 분이에요. 슈틸리케 감독. 네.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김병지 골키퍼가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강력한 맨발이 나왔어요. 이거는 김병지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갔는데 네, 막을 워낙 수가 없었어요. 먼 곳에서 어딜 치나요? 예. 죠 허공에 대고 이렇게 치셨는데요. 일단은 스윙 폼은 네네. 100개가 약간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골프를 하시면 100개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이게 18홀을 다 돌았을 때 네. 타수가 100개. 보통 파가 72. 그러면 한 28 오버파 되니까 네. 골프를 잘 못 친다. 이거죠. 그런 의미구나. 그런 얘기. 저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올스타전의 백미. 축구 올스타전은 골 세레모니. 네. 골 셀레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네. 골 뒤풀이. 우리말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골 뒤풀이가 좋아. 이게 다 준비해 오는 거잖아요. 뭘 할지. 그렇죠. 네. 이걸 다 짜오는 것 같더라고 진짜. 야, 짜온 골 셀레브레이션 한번 홍옥희 영상에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올스타전이요. 17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2015 하나은행 K리그 올스타전이었고요. 전후반 경기는 물론 하프타임 때 개주도 있었고요. 가수 AOA의 축하 공연도 있었습니다. AOA. 새 노래가 나왔죠, 요즘에. 미니스커트. 아니요, 아니야? 심쿵이 하게였나? 미니스커트가 좋아. 네, 심쿵해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전 AOA가 아니니까요. 올스타전은 그 축구 국가대표팀 슈틸리케 감독이 꾸린 팀 슈틸리케와 그리고 최강희 전북 현대 감독의 팀 최강희로 나눠서 치러졌습니다. 네. 그리고 올스타전 출전 선수는 12개 구단 감독과 주장이 부분별로 뽑은 베스트 11과 팬 투표 결과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합산해서 정해졌고요. 또 각 감독의 특별 추천 선수를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 슈틸리케는 주장으로 수원 삼성 염기훈 선수가 활약했고요. 또 울산 현대 김신욱 선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팀 최강희는 FC 서울의 차두리 선수가 주장으로 뛰었고요. 전북 현대의 이동국 선수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독 특별 추천으로 들어간 골키퍼 김병지 선수가요. 올스타전만 16번째 출전하는 출전의 달인이 됐다고 네. 합니다. 그렇죠. 영상을 설명하면요. 최강희 감독이 뭔가를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 염기훈 선수가 이때 강한 중거리 슈팅을 날립니다. 그냥 찼어요. 네, 그냥 바로 그냥 차버렸어요. 그래서 염기훈 선수는 슈틸리케 팀 주장이었죠. 네. 네. 그래서 염기훈 선수가 갑자기 슛을 차니까 김병지 골키퍼가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손에 맞았는데 워낙 그 강슛이었다 보니까 골대 안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전반 10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골이 들어가자 염기훈이 어딘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그것으로 뛰어갑니다. 당연히 준비된 세레모니를 하려는 거겠죠. 네. 염기훈은 그 코너킥 차는 자리에 꽂아진 폴대를 뽑아들어요. 네. 킥대. 네.
그 손으로 가리키는 동작을 한 게 내가 이거 뽑으러 가니까 너희들은 이제 준비해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코너 프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폴대를 뽑고 염기훈은 슈틸리케 감독을 향해 뛰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슈틸리케 감독을 가운데에 두고 양옆에 일렬로 섭니다. 그 염기훈으로부터 폴대를 받아든 슈틸리케 감독이 바닥에 놓여있던 물병을 공 삼아서 폴대를 골프채 삼아서 골프를 치는 동작을 취합니다. 쳤어요. 그런데요, 이 폴대가 막대기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개의 막대가 연결 붙여져 있는 거였나 봐요. 네네네네. 그래서 감독이 스윙을 했는데 밑에 있던 막대가 갑자기 슝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물병에는 닿지도 못하고 폴대는 반토막이 나서 막 되게 엉성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슈틸리케 감독의 포즈만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게다가 이 선수들이 하나같이 먼 곳을 응시하면서 공 없는 하늘을 쳐다봐요. 그리고 슈틸리케 감독도 마치 공이 엄청나게 멀리 날아간 것 마냥 능청스럽게 먼 곳을 같이 응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수들은 모두 머리 위로 손을 올려서 박수를 칩니다. 나이스 샷인 거죠. 네, 그리고 슈틸리케 감독은 수줍게 웃고요. 네. 이렇게 염기훈의 골로 팀 슈틸리케가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래요. 또 재미있는 K리그 올스타전이 또 계속 이어졌는데 네. 나머지 장면은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영상 볼까요? 네. 타수비는 4번 타자 최용우 초구를 때렸습니다. 1루수 다이빙 2루수 잡았고 1루 송구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1루에서 세이브. 자, 양현종 선수 스타트가 좀 늦었어요. 자, 지금 심판 합의 판정을 요구하는데요. 네. 자, 정근우 선수가 심판 합의 판정을 요구합니다. 나갑니다. 김웅룡 감독이 나왔어요. 김웅룡 감독이 지금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네.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죠? 자, 이럴 때 배 한 번 들이밀어야죠. 예전에 그랬어요. 올스타 게임 비디오 판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 비디오 판독을 해보겠습니다. 아웃이 맞아요. 아웃이 맞는데 양현종 예. 선수의 스타트가 늦었어요. 없어. 오늘 없어. 이거는 일부러 이러는 거죠, 일부러. 그렇죠. 네. 어떤 영상입니까? 네, 1회 초부터 올스타전답게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드림 올스타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요. 1회 초 주자없는 2사 상황에 투수는 나눔팀의 양현종, 그리고 타자는 드림팀의 최용우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용우가 오른쪽으로 가는 내야 땅볼을 쳐서 1루로 달립니다. 그 공을 1루수는 놓치고요. 그 뒤에서 2루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루수가 공을 잡아서 1루로 달려오는 양현종에게 송구를 했는데요. 양현종이 공만 잡았고 태그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현종 바로 뒤에 뛰어들어오고 있던 최용우가 먼저 1루를 밟아서 세이프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눔팀의 정근우 선수가요. 두 손으로 사각형 모양을 그리면서 이 세이프 판정이 잘못됐다며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심판이 말려봐도 소용없어요. 웃으면서 끝까지 손으로 사각형 모양을 반복해서 그립니다. 이러니까 이 현직 감독들이요. 나눔팀 감독으로 일일이만 뛰기로 했던 김웅룡 감독을 막 그라운드 안으로 막 떠밀어요. 네. 그러니까 김웅룡 감독이 얼떨결에 그라운드로 나갑니다. 그러면 참 이 사람들이 자꾸 나가라네 막 이런 이렇게 좀 쑥스러운 표정으로요. 그래서 네네. 심판한테 가서 비디오 판독 이렇게 한마디를 떼자마자 비디오 판독하네. 그러니까. 통렬이도 없고. 깨알 성대모사 이렇게 한마디 떼자마자 심판이 야속하게 올스타전엔 비디오 판독이 없어요 이렇게 단칼에 딱 자르죠. 이러니까 김웅룡 감독이 발음이 되게 안 돼요. 없어? 네, 바로 돌아섭니다. 되게 쿨하게 돌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정근우 선수가 진짜 끈질겨요. 김웅룡 감독이 돌아갔는데도 계속해서 사각형을 그리면서 네. 비디오 판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정근우 선수를 밀치면서 빨리 자리로 돌아가라고 밀치면서 없어 막 이래요. 없어. 네네네. 없어. 자꾸 왜 이러는 거냐고. 나중에 김웅룡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른 감독들한테 당했다. 등 떠밀어서 나갔는데 심판이 올스타전에 비디오 판독이 없는데 그것도 모르느냐고 핀잔했다라고 귀엽게 툴툴거리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의 씬 스틸러가 정근우 선수가 아닌가. 네. 주연. 네. 주연 같은 조연이죠. 네. 주연은 김웅룡 감독이었고. 왜냐하면 이 애초에 비디오 판독 요구를 해서 이 상황을 만든 게 정근우 선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정근우 선수를 씬 스틸러로 선정했습니다. 네. 자, 올스타전도 재밌게 진행이 돼서 드림이 나눔을 6대3으로 이겼습니다. 네.
자, 숨가쁘게 또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7월 20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마칠 시간이군요. 네, 이어지는 백제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KTV 특집 대담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